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 1%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요, 커너리 펀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트코인 현물 ETF 이거요, 이제 승인이 되면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티커 LTCC로 해가지고 등록을 이미 해놓은 거죠. 기존에 SEC는 이 커너리 펀드의 라이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접수를 한 바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비트도 그랬고 이더도 그랬습니다. 현물 ETF가 어느 정도 임박하면 이게 이제 티커가 등록이 됐던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승인이 그렇게 머진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ETF 출시 기대감에 라이트코인, 우리나라는 사실 다 상폐가 돼가지고 관계없는 다른 나라 얘기긴 한데요. 다른 나라에서 라이트코인 트랜잭션 가격 시총 다 생각보다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 자기의 돈을 걸고 이제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올해 내에 라이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을 85%로 점쳤다. 저는 99% 봅니다. 이제 올해 내잖아요. 올해 내에 글쎄요,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투자는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보는 사람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출시가 승인이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 현물 ETF 후보군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브라질의 결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XRP 레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에 뭐를 발행했다? 헤알, 이제 브라질의 통화 헤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제가 이제 앞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디지털 화폐, 또 이제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디지털, 그러니까 부동산도 토큰화, 국채도 토큰화, 화폐도 토큰화. 이게 이제 토큰이 돼서 고속도로끼리 왔다 갔다. 화폐도 토큰도 심지어 블록체인도 서로, 그러니까 고가도로 가면 IC 인터체인지에서 다 연결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화폐 싸움, 어떤 화폐가 주도할 것이냐,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가 워낙 없으니까 사람들이 에이씨 나는 그냥 달러로 줘,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망싸움이다. 블록체인, 이게 이제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제 원장이라고 합니다. 레저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어느 고속도로가 채택이 되고 트래픽이 급증할 것이냐, 거기를 선점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있는 거죠. 소시에테 제네랄, 이제 프랑스에 있는 큰 은행입니다. 여기에 자회사가 어떤 망을 지금 사용했습니까? 스텔라 루멘. 그러니까 스텔라 루멘, 리플도요, 자기의 망이 있고요, 거기에 코인도 있는 거예요. 그 스텔라 망에 누군가 지금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망싸움, 화폐 싸움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블랙록의 18차선 고속도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그러면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크게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요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뭐다? 타이밍이다. 아무리 똥코인을 사도요, 저 밑에 떨어져 있을 때 저가에 사면 돈 벌 확률이 실은 더 올라가고요. 아무리 좋은 비트코인도 21년 꼭대기, 또 저번에 24년 3월달 1억 원 시대 그 흥분했을 때 사면 몇 개월간 마음고생을 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째 관건은 또 뭐냐면 이게 정말 대량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100% 알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량 채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들, 은행들, 대기업들 이런 친구들이 어떤 망을 더 선택할 것이냐 그겁니다. 대량 채택을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코인들, 되도록이면 큰 시가총액의 코인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작은 시총은 그러니까 이제 적은 돈을 그냥 어떻게 되나 뭐 그 정도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시총이 작은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뒤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저가 매수 그것도 쌀 때 죽었다 했을 때 알트 지금 죽었다 쓰레기다 뭐 이더리움도 지금 쓰레기다 요럴 때 사는 게 그렇다고 100%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뭐 100%라고 하는 투자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용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하면 이미 알트 시즌은 시작됐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지금 알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알트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2.7배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이상 알트 시즌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거래량이 기준이다. 재밌는 말입니다. 기준이 뭐냐죠? 이 사람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알트 시즌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져야 된다. 근데 아직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거래량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탐욕 지표라고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기관도 탐욕이 있고요. 개인도 탐욕이 있어요. 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1억 벌고 이 시장을 깔끔하게 떠나고 나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 자, 그러면 제 예측은 아마 틀릴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기관들에서 전 세계 전통 금융들에서 나는 비트코인 사람들이 비트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비트만 팔래. 라고 하면 제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베팅하는 것은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에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알트코인 현물 ETF, 뭐 비트 이더, 뭐 라이트코인, 뭐 XRP, 솔라나, 뭐 카르다노, 뭐 도지코인 등등등 시작입니다. 요게 끝이 아니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크라켄과 크립토닷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크라켄은 지금요 이 테더가 유럽에서 뭐 상폐가 되네마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상폐가 됐었고요. 이 틈을 지금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누구다? 크라켄과 크립토닷컴 여기에 리플도 있는 거예요. 크라켄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지금 결정을 했고요. 크립토닷컴은 언제? 올해 3분기에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는 코인베이스인데 이 친구들은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안 하냐? 참고로 블랙락에서 코인베이스도 서클도 2022년에 거의 뭐 5천억, 6천억 이상을 투자를 해놨어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서클의 USDC가 아니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하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발행을 안 한 겁니다. 크라켄과 크립토닷컴은 그리고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지금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죠. 이건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코인의 가장 직접적인 유동성이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짜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 하거든요. 유동성이 넘칠 게 앞으로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크라켄은 이제 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크립토닷컴이 언제 들어온다? 올해 3분기래요. 그럼 최소 7월, 8월, 9월까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안 하는 거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한 연말까지 가면서 심지어 이게 내년까지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현재 버전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역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비썸 코인원 뭐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막 이제 어떤 쪽에서는 코인이 계속 상장이 되고 있는데 반면 비트코인 골드, 뭐 발러 이런 코인들을 상폐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총이 작은 코인들, 그러니까 깃털처럼 가벼운 이런 코인들은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웬만하면 이거 안 하시는 게 그나마 있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해봤지만 왜 이 코인에 살지? 왜 이 투자자의 심리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제가 파본 게 있습니다. 물론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인 투자자가요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 빼면 한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지금 코인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작년 이건 12월 25일 기사인데요. 평균 금액 거래액도 15조. 뭐 코스피 코스닥을 뭐 이미 이제 상승장 오면 다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11월 말 기준 1인 평균 코인 보유액이 658만 원이다. 다소 조금 적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작년 11월 기준 코인 투자가 청년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큰 손들이 5060 특히 60대 이상 가상자산 보유액이 지금 평균입니다. 872만 원. 아하, 큰 손들은 5060 특히 60대가 872만 원. 반면 전체 투자자의 평균 투자액은 658만 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이건 작년 9월인데요. 가상자산 상위 1%가 투자 금액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70%를 차지합니다. 위의 1%가 70%를 다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를 분석해 봤더니 1억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 수가 전체 1%다. 이때가 이제 작년 9월임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70%고 또 10억 원이 넘었다. 이 사람들은 평균 보유액이 무려 94억이 넘었습니다. 상위 1%가 전체 70%였고요. 그 다음에 10억이 넘어갔다. 이 사람의 평균 액수는 94억이 넘었어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말 기준이긴 하지만 업비트와 비썸에 개설된 1,700만 개의 계좌 중에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활성화 계좌는 절반도 안 됐던 770만 개. 이거 제가 이제 뒤에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아까 또 10억 이상 투자자들이 지금 평균 보유액이 지금 거의 100억이거든요. 근데 왜 평균 투자액이 뭐 대략 뭐 80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1,000만 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 수가 전체의 몇 프로? 92%. 이 사람들의 평균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65만 원? 65만 원이랍니다. 반면에 10억이 넘는 초고액 계좌. 이 사람들의 평균 보유액이 94억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의 0.04%. 이들이 전체 투자, 전체 부의 몇 프로를 갖고 있습니까? 47%를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보다 쏠림이 더 심하네요. 정리하면요. 코인 상위 0.04%가 전체 부의 47%, 반면에 하위 92%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평균 투자액이 왜 65만 원일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투자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 뭐 이거는 뭐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실제 활성 주소,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를 그래도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제가 추정컨대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했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휴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65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지금 휴지 계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위 92%의 지갑 보유액이 얼마였다고요? 65만 원. 이거를 이제 저의 상상입니다. 1,000만 원을 했을 수도 있고 2천만 원을 했을 수도 있고 5천만 원 심지어 1억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우리가 그 마이너스 퍼센티지 알잖아요. 마이너스 한 97%, 8% 보통 가거든요. 이제 아주 우량했던 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0%. 근데 비트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휴지가 되진 않았을 거라 전 봅니다. 어쨌든 상위 1%, 1억 이상이 전체부의 70%인데 상위 0.04%는 평균이 94억, 전체부의 47%. 사실 이 얘기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 1%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편차가 엄청 큰 거예요. 상위 1%와 상위 0.1%와 상위 0.01% 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하위 지금 92%의 특징부터 제가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대다수죠. 92%니까요. 대다수가 투자를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 대개는 상승장 혹은 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 코인을 삽니다. 두 번째, 보통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좀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 처음부터 저는 뭐 몇 억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씩 삽니다. 원래 적게는 2, 300, 많으면 500만 원. 근데 이거 봐라. 200만 원이 금방 2배가 되네. 3배가 되네. 그러면 이제 1000단위로 금액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뒤늦게 금액을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잘 할까요?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네 번째, 그러면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맞이해요. 마이너스 97%의 하락을 겪고 에이씨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하면서 시장을 떠나거나 이게 휴면 계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냥 휴지 계좌 자체를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냥 있긴 한데 그냥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상위 1%의 성공 투자자가 될 것이냐? 아까 그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상승장에 급등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락장 길잖아요. 3년도 되고 3년 반도 되고 깁니다. 이때 내내 관심을 가지시고요.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요. 투자, 뭐 적립식 투자하듯이 계속 모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혹은 우량 알트코인, 뭐 가급적이면 미국 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에 안 차니까 그러시겠죠. 세 번째, 끝났다, 망했다라는 나올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때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줍줍을 하시면 좋겠죠. 네 번째,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좋은데요. 다 실패합니다. 피눈물을 경험합니다. 이게 피땀 눈물 흘려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간다? 글쎄요. 그때 아팠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배웠던 교훈을 다음에 꼭 적용을 해야겠죠.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관건은 결국 뭐냐? 시드 머니가 얼마냐? 큰 시드 머니를 모을 수 있느냐?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왜 시총이 작은 소위 말하는 잡코인에 투자를 그렇게 할까요? 이런 질문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니까.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기에 한 방을 노리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로는 턱도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성공 투자자들의 그 결과는요. 눈에 보이죠. 뭐 누가 뭐 몇십억을 벌었대, 퇴사를 했대. 그건 그냥 결과고요. 빙산의 요 끄트머리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 안 보이는 건 뭘까요? 그 처절했던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년, 4년, 5년, 이게 길면 7년, 8년이거든요. 처절했던 실패, 좌절, 그리고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이게 쉽습니까? 뭐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쉽지 않잖아요. 절제하면서 시드머니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꿋꿋이 버텨나갔던 그 과정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전에 다이어트 전문 업체 홍보 문구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워만 있으십시오. 살은 저희가 빼드립니다. 근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강남에도 있고요. 전국구에 이 회사가 다 있어요. 지점도 있고 실제 가서 저 한번 그냥 눌러봤거든요. 성공 후기가 빼곡합니다. 뭐 누가 뭐 몇십 캐롤 뺐고 난 효과가 있었고 어쨌고 이걸 보면 솔깃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을 빼려고 진짜 별 그걸 다 써봤는데 살을 못 뺐다?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거죠. 체중을 뺀다? 감소를 시켜서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연히 적게 드시고 운동을 루틴화 시키고 이것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살 빼는 것을 꾸준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글쎄요. 100만 원만 내면 나도 금방 날씬해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 성공 후기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도둑심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둑 아닙니까? 아니, 적게 먹는 게 이게 쉽습니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거 얼마나 다들 바쁘시고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한데 근데요. 저는 이거 도둑심보라고 봅니다. 이거 그대로 투자에 적용해 볼까요? 시드머니는 모으기는 힘들고 회사에서 빡세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 뭐 근데 현실이 뭐 녹록치 않죠. 두 한 채 사는 게 뭐 예전처럼 뭐 몇 억이 뭐 어디 이름은 아니니까.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돈 어디서 그냥 땡겨 가지고 금방 한탕해서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어디 은행들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투자했다가 뭐 조용히 그냥 돈 코인 투자해가지고 다시 그냥 몇십억 훔쳤던 거 갖다 놓으면 되지. 돈이 조금씩 모이시면요. 그 돈을 조금씩 계속 지금부터 2030년까지 그냥 조금씩 계속 사 모을 그 자산에만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 이게 제가 자산별로 상이에요.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게 코인이 안 맞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코인 아니면 그냥 부동산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하셔도 되니 금을 사서 모으시 금은 좀 아무튼 이 본인에게 맞는 자산을 고르셔서 꾸준히 계속 모을 수 있는 자산. 단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절대 실패해요. 저 이제 12년 됐잖아요. 남이 좋아서 남한테 물어보고 남 탓을 했다. 주변에 혹시 뭐 억만장자가 됐다. 뭐 몇백억을 벌었다. 제보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기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실력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은퇴를 하셨거나 우리 어르신들은 뭐 모르지만 그 자녀분들 아니면 그 손주분들 이제부터요. AI다 로봇이다 치고 나옵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자가 안 되면 시드머니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탁월한 실력자가 거기서 모은 돈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장기로 했을 때 벌 수 있는 확률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이거 아마 뭐 예전에 말씀을 우리 제 동생이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동안 적금처럼 모았는데 이분 기사 아마 다 보셨을 거라 봅니다. 이분이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하루에 15시간 이상 이분보다 물론 더 힘들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작을 어디서 했다? 반지하 단칸방. 보증 100만 원, 월세 6만 원짜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시작은 조금 이거랑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한다? 뭐 결혼은 아니라 뭐 자녀가 독립을 한다고 해도 곧 죽어도 얼죽신입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죠. 최소 뭐 아파트 전세는 해야 되는데 전세가 뭐 그렇게 뭐 싸지 않죠. 뭐 몇 억씩 하는데 이것을 다 빚을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죠. 돈이 뭐일까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식 모았잖아요. 코인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어야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코인의 변동성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아주 크게 데이시는 분들, 근데 데이면서도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는 분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진에서 이분인데요.
이분께서 나는 내 집을 갖고 싶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내는 비싼 고기는 사 먹을 생각을 못했다. 외식으로는 싼 거, 냉면, 아니면 이제 만두. 힘들겠죠. 이 어려운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식밖에 없었다. 뭔가 느껴지십니까? 이분이 빚을 내서 이 종목도 샀다가 저 종목으로 옮겨 탔다가 막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기가 막히게 잡았다가 그거 안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때 주가 주식이 거의 한 2,000원 정도. 거의 이제 뭐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꾸준히 모았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꾸준히 샀다.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리스펙하고요. 억만장자 투자자 솔직히 우리한테 와닿습니까? 저는 훨씬 더 이분이 우리 쪽에 가까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간 꾸준히 상승했죠. 근데 여기서요, 사실 운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걸 샀거나 뭐 부동산이나 다른 걸 샀으면 지금 20년 전보다 수익이 600배가 올랐거든요. 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도 실력입니다. 자, 어찌됐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삼성전자 수익을 내고 주식 주가라는 게 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또 수익이 커졌을 때 이 돈을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했대요. 이렇게 해서 20년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삼성전자가 꾸준히 모르겠습니다. 10년을 모으셨지 15년을 모았는지 이거를 올랐을 때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이 또 올랐다? 뭐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이 결정이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뭐 먹는 거 뭐 줄여가면서 맨날 냉면 먹고 자식들 고기 사주고 싶지 누가 냉면 먹이고 싶겠습니까? 그 살 떨리는 결정을 매 순간 지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인 어때요? 지금 살까요? 왜 이 코인 얘기 안 해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뭐 가끔 있으시죠. 저는 어느 정도 장담하는데요. 성공 그렇게 해서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20년 똑같은 주변에서 바보라고 미쳤다고 얘기 안 듣겠습니까? 코인 투자자가 옛날에 그랬어요. 10년 전에 비트코인 했으면 너 미쳤구나. 네가 진짜 좀 약간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뭐 온갖 욕을 먹었겠죠.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는 어렵고 살 떨리는 부담을 그냥 혼자 묵묵히 이겨내는 거죠. 현재는 수십억의 자산, 이게 이제 21년도 기사긴 합니다. 뭐 지금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전원생활도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고기를 마음껏 구워줄 수 있다고 즐거워하신다. 이분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한꺼번에 불어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법 중에 빨리 되는 법은 없다. 누구든지 정말 오랫동안 근검절약하고 모아서 불려가야 된다. 다이어트랑 비슷하죠. 누구나 적게 먹고 운동장을 하루에 10바퀴씩만 꾸준히 뛰면 다 살 뺄 수 있는데 드물죠. 근데 왜 코인은 이번 달에 올라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나는 투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10배, 20배, 아이씨 그냥 50배, 100배? 그렇게 올라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는 20년 걸렸는데 코인은 왜 이번 달, 다음 달에 승부를 봐야 됩니까? 제 동생이 예전에 이렇게 뭐 보여줬던 그 유키즈의 황가람 그 가수분 저도 그 영상 보고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진짜 성공은 빨리 이룰 수가 없어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20대 성공 저도 많이 봤어요. 뭐 수십억, 수백억 벌면 이제 팔에다 뭐 꼽습니다. 연예인들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실패를 하고 고생을 해도 견고한 그릇에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담기면 우리의 성공을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